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불나방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의 집, 친구의 남편. 가까워져서는 안 됐는데 결국 피할 수 없었던 사랑. 오늘 한서연님이 보내주신 금지된 사연을 소개합니다. 39의 한서연. 그녀의 삶은 몇 년 전 이혼으로 한 번 무너졌고 이제는 두 번째 시련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과의 결혼은 오래전부터 공허했다. 아이도 없었다. 이혼 뒤 홀로 서기 위해 발버둥치던 그녀가 붙잡은 건 직원 10명 남짓한 작은 중소기업이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아침에 출근할 곳이 있고 자신을 기다리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세상은 늘 무심했다. 예고도 없이 회사가 휘청거리더니 결국 문을 닫았다. 39 이혼녀의 이력서를 받아줄 곳은 많지 않았다. 면접 자리조차 쉽지 않았고 몇 번의 거절 끝에 그녀는 점점 자신을 탓하게 됐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 무게가 날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어렵게 마련한 전세집마저 사기였다. 집주인은 잠적했고 전 재산과도 같던 보증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더 이상 기댈 곳은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는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 서연 앞에 뜻밖의 구원이 나타났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민정. 늘 야무지고 똑똑했던 그녀는 지금 잘나가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깔끔한 옷차림, 당당한 말투, 성공한 사람 특유의 자신감. 서연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듯 보였다. 민정은 오랜만에 만남 자리에서 서연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서연아, 너 요즘 힘들다며?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좀 도와줘. 애도 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집안일도 손이 딸려. 내가 있으면 나도 마음 놓이고 너도 돈 벌 수 있잖아.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존심이 상하기보다는 오래된 친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고마웠다. 민정의 제안은 무너진 삶에 던져진 작은 구명줄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서연은 민정의 집에 들어와 살며 집안일을 도우며 지내기 시작했다. 낯선 집, 낯선 일상.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아이 등하원까지. 하루는 힘들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아이도 금세 서연을 따르며 이모라고 불렀다. 그 소리에 서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민정의 남편 지훈. 그는 48. 평범한 회사원. 언제나 지쳐 보였고 말수도 적었다.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인사만 오가는 사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은 그의 눈빛 속에서 자신과 닮은 쓸쓸함을 보게 되었다. 아내가 집을 비우는 동안 아이와 살림을 챙기는 서연과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으며 지우는 종종 작은 미소를 보였다. 그 미소는 오래 굳어있던 그의 얼굴을 잠시 풀어주었고 서연의 마음 한구석을 흔들었다. 서연은 알았다. 이건 위험한 시작이라는 걸. 친구의 집, 친구의 남편. 눈을 마주치고 말을 나누며 작은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이 바빠질수록 서연과 지훈의 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도 민정은 회의로 늦는다고 연락을 해왔다. 아이를 씻겨 방에 들여보내고 나니 집안에는 서연과 지훈 두 사람만이 남았다. 부엌에는 갓 끓인 찌개에 김이 은은히 퍼져 있었고 싱크대 옆 식탁 위에는 반찬 몇 가지가 차려져 있었다. 서연은 국자를 손에 든 채 부엌을 오가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현관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여느 때처럼 지쳐 있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서연의 눈에 더 선명하게 들어왔다. 낯선 남자가 아니라 어느새 매일 저녁을 함께 맞이하는 집안의 또 다른 주인처럼. 왔어요?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울림이 남았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지우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 앞에 앉은 사람처럼 보였다. 천천히 숟가락을 뜨며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렇게 집에서 끓인 찌개 참 오랜만이네요. 민정 씨도 가끔은 해줄 텐데요.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죠. 회의, 출장, 접대 뭐 다 중요하겠지만 집에서 이런 밥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네요. 말끝에 걸린 씁쓸한 기운은 숨길 수 없었다. 서연은 대꾸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쩐지 그의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과도 겹쳐져 가슴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식사가 끝나고 서연은 익숙하게 그릇을 치웠다.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씻어내던 그녀의 손 위로 지훈의 손이 불쑥 닿았다. 순간 두 사람 모두 멈췄다. 아, 죄송합니다. 무심코. 아니에요. 제가 놀랐네요. 말은 짧았지만 이미 손끝에 남은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서연은 황급히 그릇을 들고 몸을 돌렸지만 볼까지 달아오른 건 감출 수 없었다. 아이를 재우고 난 뒤 거실은 고요해졌다. TV가 켜져 있었지만 지훈의 눈은 화면을 향하지 않았다. 소파에 앉은 그는 그저 멍하니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려는 듯 앉아 있었다. 그 옆에서 서연은 빨래를 개고 있었다. 소파는 충분히 넓었지만 두 사람의 간격은 의외로 가까웠다. 서로 말없이 앉아 있는데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공기 속에 스며들었다.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죠? 아니요. 오히려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에요. 덕분에 이렇게 바쁘게 지내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다행이네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빨래를 접는 손길에 괜히 힘이 들어갔다. 말은 짧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오고 가고 있었다. 작은 손수건을 접어 건네려던 순간 지훈의 손이 서연의 손을 덮었다.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었다. 잠깐의 정적,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다. 지훈의 눈에는 오래 눌러왔던 공허함과 갈증이 비쳤고 서연의 가슴은 이유 모를 두근거림으로 요동쳤다. 그녀는 조심스레 손을 거두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서연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아도 자꾸만 떠올랐다. 싱크대 앞에서 스쳤던 손끝, 소파 위에서 겹쳤던 눈빛, 그리고 말없이 전해진 따뜻한 온기. 이러면 안 된다. 스스로 다짐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오늘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며칠 동안 서연은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괜히 착각하지 말자. 나는 이 집을 잠시 지켜주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지훈의 눈길이 자신에게 머물 때마다 또 아이와 함께 웃는 모습을 그가 지켜보고 있을 때마다 서연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떨림으로 흔들렸다. 어느 저녁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늘처럼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날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거실 한가운데 서연과 아이가 바닥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그림책의 글자를 짚을 때마다 서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문장을 읽어주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모, 이 부분 또 읽어줘.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서연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은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지우는 신발을 벗은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민정과 함께 살던 이 집이 맞는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낯설 만큼 포근했다. 이게 집이라는 거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서연과 아이를 통해 되살아나고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 순간에도 그 기분은 이어졌다. 반찬은 특별할 것 없는 나물과 국, 작은 생선구이였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상 앞에서 아이는 잘 웃었고 밥도 잘 먹었다. 지우는 젓가락을 들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가 요즘 더 밝아졌네요. 그런가요? 원래도 활발한 아이잖아요. 아닙니다. 전에는 밥상에서 이렇게 크게 웃지 않았어요. 그의 말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서연은 굳이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었을 뿐인데 그 순간 지우는 설명하기 어려운 안도감을 느꼈다. 식사 후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릇을 씻어내는 물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은은히 번졌다. 지우는 무심코 다가가 젓가락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서연이 놀란 듯 고개를 들자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건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저야 늘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덕분에 편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다. 그 웃음은 오래 머물렀고 집안 공기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밤이 깊자 서연은 아이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었다. 곱게 잠든 아이 곁에 앉아 이마를 쓸어내리던 그녀의 손길은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문틈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우는 발걸음을 멈췄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방 안의 풍경은 오래전 자신이 꿈꿨지만 잊어버렸던 장면 같았다. 저 사람이 있어서 이 집 같다. 그 깨달음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위험했다. 지우는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작은 균열이 생겨나 있었다. 주말이 찾아오자 아이는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 민정은 출장으로 며칠간 집을 비웠다. 넓은 집 안에는 서연과 지훈 단 둘뿐이었다. 늦은 저녁 지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캔맥주 몇 개와 간단한 안주거리였다. 오늘은 그냥 한잔 하고 싶네요. 아, 네, 제가 잔 꺼내올게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잔을 꺼냈다. 식탁 위에 두 개의 잔이 놓이고 캔을 따는 소리가 고요한 집 안에 퍼졌다. 거품이 잔 위로 부드럽게 흘러넘쳤다. 첫 잔은 가볍게 비워졌다. 평소처럼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다. 회사 얘기, 아이 얘기, 사소한 농담들. 그러나 두 번째 잔이 채워지자 지훈의 목소리는 조금씩 낮아졌다. 솔직히 집에 들어올 때마다 공허했어요. 공허하다니요? 민정은 늘 바쁘죠. 출장, 회의, 모임, 다 중요하겠지만 그럴수록 집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불이 켜져 있어도 목소리가 들려도 이상하게 텅 빈 느낌이었어요. 그의 고백은 무거웠다. 서연은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느꼈던 허무와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고요한 순간 지훈이 잔을 들어 서연 쪽으로 내밀었다. 서연 씨가 있어서 요즘은 집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아요. 그 짧은 말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서연의 손끝이 순간 떨렸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그 시선 속에는 고마움, 위로,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시간이 깊어가며 집은 더 고요해졌다. 식탁 위에는 반쯤 비워진 잔과 남은 안주 몇 조각.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만이 있었다. 말은 줄어들었지만 눈빛은 길어졌다. 잔을 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공기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맴돌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흘렀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서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빛은 끝내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그날 밤 입술은 닿지 않았고 손끝은 머뭇거렸지만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이 전해졌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누구보다 가까이 위험하게 서 있었다. 술잔을 나눈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두 사람만의 밤이 찾아왔다. 민정은 여전히 출장 중이었고 아이는 외할머니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마침 그날 밤 창밖으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넓은 집 안에는 서연과 지훈 단둘뿐이었다. 저녁을 마친 뒤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소리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히 울렸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싱크대 옆으로 다가왔다. 제가 도울게요. 괜찮아요. 피곤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늘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요. 그는 조심스레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다. 그 사소한 동행이 어쩐지 집 안 공기를 달라지게 했다. 잠시 뒤 두 사람은 거실 창가에 나란히 서 있었다.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줄지어 흘러내렸고 방 안은 조용히 숨소리만이 겹쳐졌다. 지훈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비 오는 날 민정과는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잘 없습니다. 늘 바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저려왔다. 그녀도 과거의 결혼 생활에서 같은 외로움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말없이 서 있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공감이 흘렀다. 순간 지훈이 서연의 손등을 잡았다. 서연은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빗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정적 속에서 지훈이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숨결이 겹치고 시선이 부딪혔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피해야 한다는 생각과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갈망이 동시에 스쳤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다. 처음은 짧고 서툴렀다. 그러나 이내 깊어졌다. 억눌렸던 외로움과 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지훈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사이 두 사람은 더 이상 멈추지 못했다. 그날 밤 서연과 지훈은 끝내 선을 넘어버렸다. 창밖의 비는 그들의 비밀을 감춰주듯 더 세차게 쏟아졌다. 그 순간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비 오는 밤의 흔적은 아직 남아 있었다. 창밖은 맑아졌지만 집 안에는 두 사람만의 비밀이 고요히 숨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었을 때 서연은 평소처럼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뒤에서 지훈의 발걸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침 준비까지 하셨어요? 그냥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짧은 웃음이 오갔다. 식탁에 마주 앉아 국을 뜨는 일상이 전날의 긴장과는 달리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점심 무렵 서연은 장을 보러 나가려 준비를 했다. 늘 혼자서 카트를 밀던 그녀였지만 그날따라 지훈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서연은 순간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한 번쯤 아내와 같이 장을 보는 게 모망이었습니다. 민정과는 그런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고백에 서연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다. 단순한 장복이었지만 지훈에게는 오랜 바람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흔들었다. 시장 골목을 함께 걸었다.
서연이 장바구니를 매면 지우는 자연스럽게 무거운 봉지를 들어주었다. 과일 가게 앞에서 복숭아를 집어들며 이건 아이가 좋아하겠죠? 하고 묻는 그의 모습은 낯설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평범한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보였다. 사람들 눈에는 아무렇지 않은 장면이었지만 둘의 가슴 속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떨림이 일고 있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함께 차린 밥상 앞에 마주 앉았다. 민정은 없었지만 아이를 위해 세 사람분의 밥상이 준비됐다. 습관처럼 놓인 그릇들 위로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그 말에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며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흘렸다. 밤이 깊자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누구도 화면을 보지 않았다. 조용히 스쳐온 순간 지우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그 어깨에 조용히 기대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심장의 박동과 체온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은 갈등도 망설임도 없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랜 외로움 끝에 찾은 작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아직은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출장을 마치고 민정이 집에 돌아온 건 화창한 아침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방은 정돈돼 있었고 식탁 위엔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다. 서연아, 고생 많았지? 민정은 환하게 웃으며 친구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기류가 스쳐갔다. 지훈과 서연이 눈을 마주쳤다가 곧바로 피하는 모습, 대화가 이어지려다 어색하게 끊기는 순간들. 민정의 직감은 빠르게 반응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가시가 박혀 있었다. 며칠 뒤 아이 유치원 모임에 참석한 민정은 다른 학부모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귀가 꽂혔다. 민정 씨, 남편분이랑 아이랑 마트 다니시는 거 봤어요. 근데 옆에 있던 분이 아내분은 아니셨던 것 같던데. 민정의 미소가 굳어졌다. 그 엄마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떠났지만 그 말은 칼처럼 민정의 가슴을 찔렀다. 마트. 서연이랑 며칠 전 지훈이 무겁게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던 장면이 겹쳐 떠올랐다. 민정의 손이 핸들을 쥔 듯 움켜쥐어졌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근데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집으로 돌아온 민정은 서연을 유심히 바라봤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그녀의 얼굴은 늘처럼 다정했다. 그러나 지훈의 눈길이 자꾸 그쪽으로 향하는 걸 민정은 놓치지 않았다. 민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뭔가 있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저 둘 사이에 있어. 그날 밤 민정은 서연과 마주 앉았다. 차를 마시는 척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출장 동안 집 잘 지냈지? 응. 아이도 잘 지냈어. 그래, 근데 서연아, 나 궁금해서 묻는 건데. 요즘 지훈 오빠랑 자주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서연은 순간 멈칫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정아. 그냥 아이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마주친 거지. 괜히 오해하지 마.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잠시 후 지훈이 거실로 들어왔다. 민정은 바로 그를 향해 물었다. 오빠 며칠 전에 마트 갔었지? 누구랑 같이 있었어? 지훈은 순간 굳어졌다. 대답이 늦어지자 민정의 눈매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서연이랑 같이 갔던 거야?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얼어붙은 채 숨을 죽였고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듯했다. 민정은 입술을 세게 깨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집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웃음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의심과 불신으로 뒤덮이고 있었다. 아직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균열은 한계까지 벌어져 있었다. 민정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다. 마트에서의 소문, 집안의 묘한 공기, 지훈의 침묵.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며칠 뒤 민정은 우연히 서연의 가방 속에서 낯선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마트에서 산 물건들이었는데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지훈과 함께였던 날이었다. 그 영수증 안에는 민정이 직접 고른 적 없는 아이 장난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정은 손끝이 차갑게 굳는 걸 느꼈다. 역시 그날 같이 있었던 건 서연이었어. 그날 밤 민정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아이를 재운 뒤 서연을 거실로 불러냈다. 지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정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서연아, 이건 이 가방에서 나온 거야. 이날 오빠랑 같이 있었지?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끝이 떨리며 가방을 움켜쥐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민정은 차갑게 웃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냥 아이 때문에 마주친 거라고. 서연아, 우리 서로 몇 년을 알았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아. 지훈이 입을 열려 했지만 민정의 눈빛이 그를 막았다. 오빠는 말하지 마. 이미 다 알겠으니까. 민정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다.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서연아,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로도 변명할 수 없었다. 민정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미안해, 민정아.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짧은 고백은 오히려 기름을 부은 듯 했다. 민정의 눈빛은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민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향해 말했다. 오늘부로 우리 집에 오지 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방을 움켜쥔 채 현관으로 향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너져 내리는 듯 무거웠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정막에 잠겼다. 민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지우는 말없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리고 서연은 자신이 기댈 곳 하나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 밤 서연은 쫓겨났다. 집은 여전히 서연의 손길로 정돈돼 있었지만 그녀의 자리는 더 이상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다. 서연은 집에서 쫓겨난 뒤 좁은 원룸에서 홀로 지냈다. 작은 방, 낡은 가구, 차갑게 식은 공기. 그 안에서 서연은 매일 밤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이불을 덮어도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는 자꾸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창가에서 마주친 눈빛. 차갑지만 따뜻했던 손끝. 그리고 처음으로 겹쳐진 입술. 잊어야 해. 이제 끝났어.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아침 햇살 앞에서 늘 무너져 내렸다. 며칠 뒤 서연은 무심코 거리를 걷다 발걸음을 멈췄다. 정신을 차려보니 지훈의 회사 앞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번잡한 길 한가운데서 그녀는 그저 발을 떼지 못한 채 서성였다. 머리로는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곳에 묶여 있었다. 서연 씨? 낯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서연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지훈이 서 있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죄송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지훈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서연의 팔을 붙잡아 주차장 쪽으로 이끌었다. 차 안에 들어서자 좁고 밀폐된 공간이 두 사람의 심장을 더욱 거세게 두드렸다. 밖은 소란스러웠지만 차 안은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크게 들렸다.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민정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런데도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우는 두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떨구었다. 잠시 후 낮고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도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이미 난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민정이는 제 친구예요. 이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이미 그를 향하고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서연은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거두지 못했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 심장으로 퍼져나갔다.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무겁고 뜨겁게 달아올랐다. 숨결이 가까워지고 시선이 얽혔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지훈이 낮게 속삭였다. 이제 너는 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기울였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피해야 한다는 생각과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갈망이 뒤섞였다.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다. 처음은 떨리고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이내 거세지고 깊어졌다. 억눌려왔던 외로움과 갈망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지우는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았다. 서연은 숨이 막히도록 그를 붙잡았다. 차 안은 좁았지만 그 좁음이 오히려 불꽃을 더 뜨겁게 만들었다. 의자 위에서 얽힌 두 사람의 몸은 멈출 수 없었다. 와이퍼는 여전히 빗물을 쓸어내고 있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세상은 오직 차 안에 갇혀 있었다. 그날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또다시 선을 넘어버렸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선택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몰래 연락을 주고받으며 은밀히 만났다. 짧은 통화, 조심스러운 문자,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나눈 만남. 서연에게는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이었고 지훈에게는 오래 잊었던 따뜻함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두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며칠 뒤 지우는 평소처럼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한 학부모가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 민정이 친구예요. 민정이가 늘 말했거든요. 가족 꼭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일 열심히 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남편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였네요. 부러워요. 제 남편은 일밖에 몰라서 집안일은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학부모는 가볍게 웃으며 떠났다. 평범한 말 한마디였지만 지훈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깨달았다. 민정이 밤낮 없이 일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이 뒷받침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민정 스스로가 버텨낸 덕분이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그 가정을 가장 깊이 흔드는 배신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지우는 서연을 불러냈다. 짧은 침묵 끝에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연 씨,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제 자리는 결국 민정과 아이 곁이더군요. 서연의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지훈 씨. 이제 저도 그만 놓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서서히 풀려내렸다. 뜨겁게 불타올랐던 시간이 차갑게 꺼져가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서연은 민정을 직접 찾아갔다. 친구의 눈을 마주보지 못한 채 머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미안해, 민정아. 나 정말 잘못했어. 민정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서연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서연은 지훈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민정의 곁에서도 자취를 감췄다. 지훈은 다시 민정과 아이 곁으로 돌아갔다. 가정은 여전히 삐걱거렸지만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썼다. 민정은 차갑게 등을 돌리면서도 아이 앞에서는 늘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 모습 속에서 지훈은 죄책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삼켰다. 한편 서연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다. 조그만 월세방, 알바와 단기 일거리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밤이면 혼자 맥주 캔을 열고 지훈과 함께 했던 짧은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것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뼈아픈 기억이었다. 그녀는 민정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다. 친구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다시는 민정이 곁에 나타나지 말자.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과다. 시간은 흘렀다. 지우는 여전히 가장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갔고 서연은 홀로 고단한 삶을 이어가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어느 날 퇴근길 지우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짧지만 뜨겁게 타올랐던 순간들, 그리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 그녀의 뒷모습. 멀리 다른 동네에서 서연 또한 가끔 창밖을 보며 그를 떠올렸다. 지훈의 낮은 목소리, 따뜻했던 시선, 차 안을 울리던 빗소리까지. 모든 게 지나갔음을 알면서도 그 기억은 가슴 한구석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 불씨는 서로의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았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금기의 기억. 그러나 그것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자리에서 버틸 수 있었다. 오늘 사연은 가까워져서는 안 되지만 끝내 피할 수 없었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뜨겁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 깊이 묻어둔 사랑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불나방 라디오가 계속 빛날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